안녕하세요. 책임감과 희음 시인이 함께하는 경춘선 숲길 따라 시 소개하는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동네 책방 책임감을 운영하는 책방지기 이철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는 희음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아주 따끈따끈한 시집 치마들은 마주본다 들추지 않고를 펴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이 책임감이라는 책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우선은 이 이름이 굉장히 멋있고 특이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책임감은 2018년 1월에 오픈을 했는데요. 그 책임감이라는 이름에서처럼 좋은 책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동네 서점이자 사람이 모이는 곳, 강연이나 공연, 모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이 모이는 공간, 그리고 책을 읽기 좋은 감성 있는 카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커피도 좀 팔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쭉 들러보니까 제가 시를 쓰고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여러 시인선들이 눈에 띄거든요. 이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각 시인선마다의 특징이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책임감에 가장 많은 시인선은 문학동네 시인선인데요. 문학동네 시인선은 표지를 보면 굉장히 컬러풀해요. 마치 그 색상환에서 색깔을 하나씩 끄집어낸 것처럼 다양한 색상의 표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좀 약간 트렌디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실제 그 시 작품들도 약간 트렌디한 젊은 사람들의 작품들이 많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많은 시집은 문학과 지성 시인선인데요. 문학과 지성 시인선은 좀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시인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견 그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섞여 있고요. 꼭 중견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좀 비교적 젊은 그 시인들의 작품도 같이 나오면서 약간 중견 작가와 그 신진 작가들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시인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음사 시인선도 민음사 시인선의 경우는 저희 책방에서는 많이 취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민음사 시인선은 양장본이라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양장본 하면은 아무래도 좀 약간 문학동네 시인선의 그 어떤 트렌디함보다는 약간은 정장을 입은 듯한 느낌의 시들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걷는 사람 시인선이 조금 많이 입고가 됐는데요. 올해 원래 김은지 시인과 이소연 시인과 어떤 시 문학 프로그램을 좀 몇 번 운영하다 보니까 그 좀 들여놓게 됐는데요. 비교적 짧은 기간, 약 한 3년 정도 된 기간 동안 약 30편 정도의 시인선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어떤 젊은 작가들의 어떤 주목받는 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공감이 많이 갑니다. 제가 꼭 걷는 사람 시인선에서 시집이 나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문학 쪽에 좀 조예가 깊으신 것 같아요. 원래부터 이렇게 문학과 친하셨고 친밀감을 많이 느끼고 계셨나요? 사실 저는 제가 주로 그 전에 읽던 책들이 사회과학 도서나 인문 쪽의 책들을 좀 주로 읽었어요. 사실 문학 쪽의 책들은 잘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요. 책방을 오픈하고 나서 아무래도 동네 책방이라는 공간이 문학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방을 운영하면서 문학 쪽 책들을 조금 더 읽기 시작을 했고요. 2019년 작은 서점 지원 사업에 거점 문학 서점으로 되면서 여기 문학 작가가 한 명이 상주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 작가가 상주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문학에 관심을 갖고 문학 작품들을 조금 더 취급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특히 올해는 그 몇몇 시인들과 함께 시 문학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시집들을 조금 더 들어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네네. 그런 여러 가지 계기가 있으셨네요. 그렇다면은 특히 시집을 좀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장님께서 생각하는 시
라는 것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약간 인문이나 이쪽 책들은 많이 읽긴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시나 소설을 비교적 최근에 읽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보면 제가 그 전에 읽던 책에서는 뭐 어떤 정보나 어떤 지식 이런 쪽에 사실은 관심이 많았던 네. 내용이라고 하면 그 시나 소설에서는 네. 그런 정보들보다는 네네. 어떤 그 작품 속에 제 감정이 이입되거나 네네. 어떤 공감되는 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위로받는 예.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예. 시라는 문학이 주는 저에게의 정의는 네. 제가 그 작품에 대해서 공감을 네. 하고 예. 거기를 통해서 그 작품들을 통해서 제가 위로받는 시간이 되는 네.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아, 네. 간단히 말해서 공감과 위로. 그것이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시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이것을 끝으로 저희들의 대화는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책방 책임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경춘선 숲길을 따라 희은 시인님과 함께 걸으며 시집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첫 번째로 소개할 시집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해온 시집은 이겁니다. 네, 고구마와 고마워는 두 글자나 같네 라는 김은지 시인이 작년에 출간해낸 시집이거든요. 그런데 예, 굉장히 이쁘지 않아요? 네. 네, 참 제목이 참 네. 재밌는데요. 왜 이 시집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아, 네. 이 김은지 시인과는 어떤 인연이 있는데요. 2016년에 같이 등단을 했습니다. 뭐 각각 다른 문예지에서 등단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어떤 낭독회를 갖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인연이 돼서 이 시인의 시를 접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떤 일상적인 언어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깊이 있는 성찰까지도 해내는 그런 시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집도 제가 열심히 보게 됐고, 사실 이 시집을 열심히 보게 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제가 이 시집에 해설도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더 꼼꼼히 읽게 됐는데 굉장히 좋은 시집입니다. 추천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시집 안에 있는 시 한 편을 골라서 네. 시 낭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경청. 누군가 시를 낭독한다. 나는 가만히 종이컵에 담긴 사이다를 바라본다. 공기방울이 표면에 떠오르고 터진다. 꼭 3개씩. 가운데로 모였다가 터진다. 터지면 다음 기포가 이제 자신들의 차례라는 듯 떠오르고 모이고 터진다. 어떤 문장이 나를 고개 들게 한다. 나는 내 차례라는 듯이 떠오르고 모이고 터진다. 누군가 시를 낭독한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다들 더 조용히 한다. 조금 소음을 내며 귤을 집어온다. 귤 껍질로 토끼 얼굴을 만든다. 봄이 왔지만 아직 춥기 때문에 귤색 토끼에게 목도리를 둘러준다. 시는 끝나지 않고 입원한 친구에게서 카톡이 온다. 나도 시를 낭독한다. 내가 시를 읽는 동안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첫 줄을 읽고 난 내 억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속상한 마음으로 그저 틀리지 않기만을 바라다가 시에 강아지가 등장했을 때 비로소 평소 말할 때처럼 읽을 수 있게 된다.
누군가 아주 긴 시를 낭독한다. 왼손을 쫙 펴고 내 손바닥을 본다. 점이 하나 있다. 어릴 때부터 그 점을 샤프심이 박힌 거라고 믿었다. 점이 그때와 같은 위치에 있는지 기억해내려고 애쓰는데 기억은 나지 않고 아름다운 시는 끝나지 않는다. 참 좋은 시를 읽어주셨는데요. 이 시집에서 왜 그 시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 시의 제목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경청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책임감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한 책방에서 낭독회를 하면서 시의 화자가 느끼는 감정과 감각들을 굉장히 진솔한 언어로, 일상의 언어로 기록하고 있는 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이 어쨌든 이 책임감하고 연결이 좀 될 것 같아서 골라봤고요. 이 시 자체도 사실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그저 담담히 기록해낸 것일 뿐이지만 이 시를 계속 읽다 보면 어떤 다른 층위로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언어들을 계속 따라가는데 그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다른 이야기들,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시의 화자는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의 행간에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드러나진 않지만 유심히 보다 보면 정말 매지가이처럼 불쑥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층위로 이 시가 독자들을 이끌고 간다는 생각에서 이 시는 굉장히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골랐습니다. 희음희님, 네. 다음은 어떤 시집을 준비했을까요? 아,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시집은 이 시집입니다. 이소연 시인의 나는 천천히 죽어갈 소녀가 필요하다 라는 시집입니다. 네. 제목이 참 무서운데요. 네. 천천히 죽어갈 소녀. 네. 이 시집을 추천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아, 네네. 일단 제목이 무섭다는 말씀에 표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무섭죠. 네. 처음에 이 시인도 이 표지가 너무 무서워서 좀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강렬한 표지가 끌려서 시집을 손에 넣게 되는 그런 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시집은 굉장히 이 제목에서 보듯이 굉장히 강렬한 언어들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적어도 느끼기에는 그 강렬한 언어로 이 세계의 아주 다양한 폭력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그리고 그 폭력들이 끊임없이 은폐되는 이 세상에, 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시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시집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연필. 정수리부터 갈아 넣지 않으면 어떤 말은 영원한 비밀이 되곤 했다. 말할수록 죽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도 받아 적지 않아서일까? 작은 평수의 임대주택을 생각하면 혼자 울고 있는 부엌과 화장실 문을 마주보는 식탁과 여자를 닮은 연필이 있다. 굴러다닐수록 함부로 쓰였다. 누구도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지하에서 꺼내온 말은 자주 지워졌다. 정수리를 찌으며 수명을 읽는다. 오래도록. 머리가 벗겨지고 뇌가 갈리고 입이 사라진다. 하지만 사랑하리라. 기필코 사랑하리라. 오래전 편지에 쓰고 지운 자국을 읽으려 애쓴 적이 있다. 뾰족해지고 싶다는 것,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것, 생각이 몽땅해진다. 비밀이 더러워졌다. 네. 제가 고른 몇 편의 시 중에서 이제 한 편을 읽어주셨는데요. 이 시를 읽으시면서 그 중에서
뭔가 가장 와닿았다 음. 하는 그런 구절이 있으실까요? 연필 하면은 책방에서도 사실은 처음에 오픈했을 때 연필을 이게 판촉물로 줬었어요. 그 사람들이 연필을 나눠주면은 사실은 옛날의 기억을 가지며 연필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연필을 받는 것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연필을 자주 쓰진 않다 보니까 이렇게 네. 몽땅해지는 때까지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 이 글에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듯이 뭐 뾰족해지고 싶다는 건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것, 생각이 몽땅해진다. 네. 사실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렇지만 언젠가는 네. 글을 많이 써서 음. 몽땅해지는 연필을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네.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뭔가 이 부분이 어떤 시적 화자가 다시금 다짐을 하고 다시금 한번 앞으로 나아가 보겠다는 결심을 여기에 꾹꾹 힘주어서 연필을 눌러 쓰듯이 적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좋았는데 굉장히 잘 골라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희음심님, 네. 그러면 다음은 어떤 시집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번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이번 시집은 바로 희음시인 저의 시집인데요. 네, 제목은 치마들은 마주본다 들추지 않고 라는 시집입니다. 치마들은 마주본다. 네,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네. 이 시집은 뭐 어떻게 쓰시게 됐나요? 네. 이 시집은 사실은 제가 등단하기 전부터 써온 시들을 모았기 때문에 거의 7년이라는 시간이 축적된 시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치마들은 마주본다 들추지 않고잖아요. 이 치마가 흔히 뭐 여성을 대표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치마는 통이 넓잖아요. 그 통 안에 무엇이 있든, 그리고 어떤 서사가 있든 우리가 그것에 대해 따져 묻지 않고 그저 있는 것만으로 그 존재를 인정하고 마주보면서 연대를 이루어 간다 라는 식의 의미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괜찮았나요? 의자 이야기. 의자 위에 사람이 걸터 앉는다. 당연하지. 아무 말 않는다. 내일의 날씨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사람이 의자를 밟고 산다. 뭐지? 말은 없다. 모든 게 다 제자리에 있거든. 사람이 갑자기 의자를 걷어찬다. 또 뭐지? 가던 길 간다. 가던 길 간다. 의자만 길게 도로를 나뒹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또박또박 잘 읽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에서도 굉장히 좀 짧은 시인데, 이 시에서도 좀 강렬하게 인상이 남는 어떤 부분이 있으셨나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의 부분도 그렇고,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네. 이게 그 앞에도 그렇지만 아무 말 않는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무관심하다라고 네네. 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에서는 가장 네. 와닿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시를 미리 읽으시진 못했을 것 같은데도 굉장히 뭔가 핵심적인 부분을 잘 간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힘주어 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자가 만약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존재라고 한다면, 그 의자가 넘어지고 나뒹굴고 다 부서져도 누군가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지 라고 하면서 지나갈 때, 그렇게 상처 입은 누군가는 얼마나 큰 절망 속에 휩싸일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쓴 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좀 뭔가 느끼고 계시다는 생각, 읽어내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괜찮으셨어요? 느낌이? 이렇게 또 칭찬까지 해주시니까 저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되게 재밌게 읽은 것 같아요. 아, 네, 의자 네. 이야기 저도 항상 그 일상에서 찾은 소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은 더 좀 시도 그렇고 네. 소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데요. 네, 아마 네.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일상에서의 부분을 잘 관찰해서 쓰지 않았나 해서 그런 부분이 더 와닿은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정말 과찬이자 아주 훌륭한 칭찬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희음시인님, 네. 다음은 그러면 어떤 시집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 네. 이번에는 아주 색깔이 영롱한 짠! 네. 주민현 시인의 킬트 그리고 퀼트라는 시집을 준비해 봤습니다. 킬트. 네. 퀼트. 퀼트 하면은 뭐라고 하죠? 그 바느질? 네네네. 약간 그런 거는 알겠는데 네네. 이 퀼트 하니까 네. 약간은 좀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시집은 어떻게 선택하시게 된 겁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 안에 이 시집의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굉장히 섬세하게 말놀이를 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른 의미들을 구현해내는 방식이 이 시집 안에 있는 시들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집을 고르게 된 이유는 이 시집 안에 담긴 시들이 저의 어떤 어린 시절을 계속 상기하게끔 하는, 어린 시절에 우물우물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슬픔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슬픔인지 혹은 분노인지 혹은 말할 수 없음인지 잘 모르겠었던 그런 언어들을 이 시인이 정말 제대로 언어화해서 들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시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제가 아까도 소개했던 문학동네의 문학동네 시집의 그 특유의 그 색상 네.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시집 속에서도 어떤 시 한 편을 네. 낭송해 주실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시 하나 골라봤습니다. 킬트의 시대. 치마 입은 남자들과 춤을 추었지. 스코틀랜드의 어느 광장에서. 치마는 넓게 퍼지고 돈다는 것은 계속된다는 거지. 체크무늬, 백파이프, 퍼지는 담배 연기 속에서 가끔 멋진 남자를 동경하지. 낮게 깔린 목소리도 그럴듯하게. 그리 깊지는 않은 역사를 간직한 무늬의 치마를 입고 춤을 추는 우리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치마는 소리 없이 돌고 돈다는 것은 돌면서 계속 새로운 무늬를 가진다는 거지. 돌았니? 하고 물었던 사람이 있었지. 조용히 하라는 말도 들었지. 치마를 입고 상스럽게 앉은 어느 날이었지. 치마를 입고 함께 춤을 춘다고 해서 우리의 성이 같아지는 건 아니지만, 한때 노동복이었던 치마를 입은 내가 스코틀랜드에선 남자여도 이상할 건 없지. 체크무늬, 바둑알을 두기에도 좋은 타탄 무늬. 계급과는 먼 복고풍의 치마를 입은 내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한때 노동자였던 사람들의 타탄 무늬를 그리며 이 거리에서 우리는 모호하게 기워져 있지. 깊다 라는 것은 깊다는 것과 별 관계가 없지. 킬트 그리고 퀼트, 그리 깊지는 않은 전통에 대하여, 허리나 엉덩이 주변을 감싸는 천 또는 그런 손에 대하여, 체크 무늬의 치마, 우리는 깊지. 킬트가 사실 그 치마인지 저는 이제 처음 알았는데요. 네. 이 낭송한 시를 읽게 된 이유는 뭘까요? 아, 네. 제가
아까 소개한 시집 중에 제 시집 치마들은 마주본다 들추지 않고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표제작으로 실려 있는 시가 있거든요. 치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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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 그 시를 굉장히 제가 좀 아끼는데요. 그 시와 굉장히 아주 가깝게 만나는 지점이 있는 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별하게 여기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골라봤는데 들으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이 시가 제가 굳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무엇을 말하는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함께 주민현 시인의 시집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님, 비오는 밤 지렁이는 기어 나오지. 온갖 구멍에서 지렁이들은 기어 나오지. 느릿느릿 기어 나오지. 힘줄도 척추도 없이 기어 나오지. 비오는 밤 거울 앞에서 빗질을 하면 어깨 위로 축축 지렁이들은 떨어지지. 떨어져 꿈틀거리지. 비오는 밤, 비오는 밤 사랑을 나누다 우리가 팔뚝만한 지렁이로 변하는 밤. 서로의 암컷 노릇과 수컷 노릇을 동시에 하는 밤. 우리가 내는 소리로 지릉지릉 끓어오르는 밤. 오, 비오는 밤, 비오는 밤. 유리창마다 물지렁이 기는 밤. 끊어지지 않는, 물어 끊을 수 없는 밤. 지렁이들은 겨나오지. 털구멍마다 겨나오지. 손도 발도 없이 겨나오지. 눈도 코도 없이 겨나오지. 지렁이를 타 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지. 지렁이를 밟지 않고는 비오는 밤, 비오는 밤. 지렁이들은 부르지. 축축한 흙 속에서 부르지. 축축한 늑골 속에서 부르지. 길게 부르지. 길게 잦아들지. 잦아들며 끓어오르지. 네. 이 시를 고르게 된 이유는 제가 이 시집을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해 왔고 이 시집 안에도 좋아하는 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님이라는 시에는 좀 각별한 애정이 가요. 일단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낭송을 하다 보면 이 리듬감에 또 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시각적인 것과 리듬감에 얹혀서 이 시의 의미에 또 빠지다 보면 이 시가 읽는 독자들을 굉장히 먼 곳까지 인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는 굉장히 퀴어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보편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차별 없는 어떤 연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떤 많은 것들이 제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담고 있어서 이 시를 골라봤습니다. 네. 좋은 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